안녕하세요. 오테럴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의 3세대 투아렉 시승을 하려고 여기가 동아 컬처스라는 곳입니다. 투아렉의 가장 최고급 버전이죠. R라인입니다. R라인의 특징은 크롬이 좀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범퍼 하부를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형이 있고요. 또 프레스티급이 있고 그 다음에 R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 가격이 1억 90만 원 가격이 1억 90만 원입니다. 1억 90만 원인데 여러 가지 뭐 조건 이런 거 할인 프로모션 뭐 이런 거 다 감안을 하면 한 8천만 원대에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R라인은 21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평평비가 이건 40인데 35짜리도 제가 아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R라인 로고 딱 보이죠? 크롬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많이 이전 세대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 매트릭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을 좀 피해서 조명을 할 수 있는 빛의 각도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향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도 보시게 되면 바니시 라인이 굉장히 좀 엣지 있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전면 A 펜다에서, 그러니까 앞필라에서 D필라까지 쭉 연결이 되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분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하단부에도 온로드에 최적화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의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21인치 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휠하우스의 베젤을 바디 컬러하고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하고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평 라인을 많이 강조를 해서 차가 동급의 어떤 다른 경쟁차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더 넓어 보이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 하단부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 오프로드에서 타기에는 좀 저런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차가 제온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죠.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상당히 넓은데 저렇게 양 사이드로 뭔가 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화물 같은 거 수납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차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버튼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어 타이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기가 주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를 다 빼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타이어 교환할 일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킷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피어 타이어가 트렁크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자, 15인치 대형 센터 모니터가 보이고요.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보입니다. 양산돼서 이게 판매되는 모델 중에서는 중앙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큰 대형 사이즈의 15인치나 되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이게 물리적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공조 장치나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저 센터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모든 걸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조작의 어떤 직관성 같은 것들은, 조작 편의성 같은 것들은 살짝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실내의 어떤 정돈감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솔부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하고 파킹 브레이크 버튼하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도 보이고 있어요. 다이얼 버튼도 보이는데 그래도 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오토홀드나 이런 버튼들은 밖으로 좀 빼놨어요. 콘솔에 위치를 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비교적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운전 모드, 운전 모드가 7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7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모드에서 뭐 컴포트 모드에서 또 인디비주얼 모드도 있고요. 뭐 또 오프로드 모드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에 같이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도 아주 세련돼 있죠. 손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콘솔 박스. 근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의외로 굉장히 작네요. 이게 에어벤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콘솔 앞쪽에, 그러니까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동승자석에도 에어벤트가 있기는 한데, 저기 이제 양쪽으로 다 가로질러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바람이 나오는 벤트는 양 사이드로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이는데 30가지의 색상을 조합을 해서 좀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에이다스, 그러니까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또 핸즈프리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데 2열에는 열선만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가죽 소재로 대놨기 때문에 트에 닿는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헤드레스트하고 등 쪽에 닿는 부분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약간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를 해놔서 뭔가 퍼포먼스에서 내가 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열은 온로드 시승을 할 때 제가 2열에 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2열 공간이 보기보다 굉장히 광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정도로, 무릎 공간이 아주 충분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이게 또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슬라이딩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별도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은 한 뼘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적 센터 터널 높이를 최대한 낮춰놨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 앉아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팔걸이도 있는데 컵홀더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재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루프 전체를 이 유리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딱 열어놓으면 개방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투아렉이 국내에 이제 3개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본형이 있고요. 또 프레스티지 트림이 있고,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이 R라인입니다. 얘가 투아렉 중에서도 최고급형인데요. 가격이 1억 90만 원이나 합니다. 1억이 넘는 SUV,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1억이 넘는 차인데 이게 측면에 보니까 햇빛 가리개가 없습니다. 2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족한 공간을 주고 있고요.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어떤 수납 공간이 없다는 것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천장 마감이나 이 B필러의 프레임 같은데 도어 안쪽의 마감은 그냥 일반 직물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차급이고 가격이면 알칸타라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좀 그런 부분도 살짝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를 제대로 타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투아렉이 디스커버리라든가 디펜더라든가 이런 지프 이런 모델처럼 오프로드의 어떤 지향점을 두고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체험을 했지만 여러 가지 트랙션 제어라든가 또 디퍼런셜 제어라든가 또 자동으로 이렇게 전고가 조절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한 그 진흙탕길을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 아주 악조건의 노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비교적 쉽게 또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눈길인데요. 사실 크게 미끄럽지는 않은데 타이어도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게 계속 주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후륜 쪽에서도 조향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코너 같은 곳에서 특히 이제 의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회전 반경도 거의
골프 수준으로 짧게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시연을 해봤는데 구형, 그러니까 전세대 투아렉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회전 반경이 거의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출력이 286마력이고요. 성능 재원 수치로 보게 되면 3.0L, V8 3.0L 디젤 엔진을 올린 다른 모델들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동력으로 바퀴에 전달되는 그 과정 자체가 전혀 이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속이라든가 이게 100m 제로 100도 6.2초? 6초대니까 이만한 배기량의 파워트레인을 올린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7초대, 8초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어떤 가속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타이어가 21인치나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딱 그 후미를 보면은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하고 차체하고의 어떤 매칭도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그래프의 박홍준 기자가 2열에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탑라이더의 이한승 기자가 또 제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온로드 와인딩 코스인데 주로 다운힐로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을 딱 잡아줍니다. 잡아주는 느낌이 힐에서 딱 전달이 돼요. 확실히 이게 사륜구동 시스템의 뒷바퀴를 조향을 해준다는 게 코너를 돌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 조향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만한 덩치 그리고 전고가 높은 이런 SUV 같은 차들 코너를 돌 때 보면 뒤쪽이 약간 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주 유연하게 회전을 해주거든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고속에서 달릴 때의 엔진의 질감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저속으로 이 언덕길을 내려올 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나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귀가 몽몽해서 더 조용히 들리는 건가? 귀를 뚫었더니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도 아주 조용합니다. 정말 정숙합니다. 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일반 가솔린 모델 모는 것처럼 정말 부드러워요. 지금 RPM이 거의 한 2500까지 올라갔는데도 엔진에서 들리는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가 다른 거 몰라도 공조장치라든가 오디오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물리적 버튼으로 따로 빼놔서 직관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 센터 모니터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선바이즈가 없어서 좀 아쉽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의외로 또 1열 그 운전자석에 보게 되면은 선바이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건 또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중으로 되어 있네, 저게. 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 이 발진할 때 가속을 할 때의 어떤 느낌이 기존의 V6 3.0 엔진, 디젤 엔진을 올린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어떤 모델하고 비교를 해도 응답이 상당히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회전 에너지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빠른 가속을 이 덩치에서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첨단 운전 보조 사양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이게 운전 모드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차 가격이 1억 90만 원? 알라인의 가격이 1억 90만 원입니다. 1억 90만 원. 이 90만 원은 왜 붙인 거야? 1억 90만 원. 절대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 가격 책정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포지션을 하는 것이 어떤 경쟁 모델하고의 어떤 가격 비교 같은 것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폭스바겐 본사에서는 어떤 글로벌 가격 포지션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가격대를 좀 낮춰 잡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1억 9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초기부터, 신차 초기부터 가격대를 좀 할인해주는 그런 조건을, 프로모션을 좀 팍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스바겐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재구매를 한다든가 또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할부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한 8천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력 같은 것도 그런 걸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하시면 뭐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오프로드 또 온로드 짧은 구간에서 잠깐씩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시승차를 좀 빌려서 자세한 부분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테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